네, 두 번째 진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역시 이낙연 코치님이 나오셨는데요. 네, 코치님과 잠깐 인사를 나누고 2탄, 진로에 대한 2탄 영상을 한번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인사 주실래요? 네. 안녕하십니까. 진로의 주제로 오늘 2탄을 마련을 했거든요. 해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또 그 다음 얘기들을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해라, 뭘 해라? 네. 네, 그래서 첫 번째 주제에서는 뭔가 도전해봐라, 경험해봐라 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면, 그러면 그 영상을 보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건가에 대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크게 그 함에 있어서 하고 싶은 일이 있는 사람의 실행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게 없는 사람들도 뭔가를 하라고 했었는데 막연하잖아요. 이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인 하고 싶은 게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실행 방안, 무턱대고 아무거나 하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오늘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낙연 코치님이 준비되어 있는 거 한번 들어볼까요? 네. 하고 싶은 게 있는 사람들에게는 일단 박수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거 정말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하고 싶은 게 있으니 해라라고 했으니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절차가 있습니다. 일단은 목표를 세우셔야 되는데요. 작은 목표를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스몰 골스라고 해서 이 작은 목표를 세우시는데 이 작은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일정 기한을 두셔야 돼요. 우리가 목표만 세우고 결과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작은 목표에 따른 일정 기한 안에 결과를 세워서 계획을 세우시고 실행을 하신 다음에 그것을 아웃풋으로 만드시는 게 1단계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우리가 예를 들면 시험 공부도 시간이나 기간을 정해놓잖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어떤 목표를 세움에 있어서 그 목표의 실행의 시작 전부터 과정 마감일을 정확하게 일자를 정해놓고 시작한다? 네, 맞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 후에 아웃풋이 생긴다면 아웃풋에서 스스로 만족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결과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아웃풋을 통해서 타인에게 어떤 반응을 이끌어야 되는 거죠. 타인에게 반응을 느낀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타인에게 반응을 이끄는 건 피드백을 받는 거죠. 만약에 지난 시간에 이제 음악과 부동산 이제 공인중개사를 합격한 맞아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음악을 계속 아웃풋을 만들어서 타인의 반응을 이끌기 위해서 유튜브 채널에 게시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냉정하거든요. 보면은 부모님이 가장 쓴소리 많이 해주시고 가장 친한 친구들이 그런 쓴소리를 많이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변에 아웃풋을 조금 부끄러울 수도 있겠지만 공개를 하는 것이 필요한 절차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무슨 의미인지 잘 몰라가지고 한번 질문을 드렸더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내가 어떤 이뤄낸 결과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그 결과물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뭐 잘한 건 칭찬받고 수정할 건 수정해라.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것이 내가 가는 방향이 잘 하고 있는가에 대한 어떤 평가가 중요하다. 그런 네, 얘기인가요? 평가가 중요하죠. 네. 그래서 그러다가 만약에 친구들이 네. 이건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피드백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피드백을 물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도 좌절하시면 안 되는데요. 그래도 냉철하게 자신을 바라보는 본인에 대한 객관적인 시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멘탈이 중요하겠네요. 멘탈이죠. 네, 그렇게 또 하나의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뭔가 잘 모르는 분들은 그 성과나 결과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해보고 또 이건 평가는 어떤지 그 평가에 대해서 냉철한 어떤 피드백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또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적 자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실수를 발견해야지 더 나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도 경험을 통해서 깨달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실수를 통해서 뭐라고요? 실수를 통해서 실수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다는 성장할 거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실수를 여러 번 해본 사람들은 또 똑같은 실수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또 피드백을 줄 수 있을 것이고 또 공감력도 생길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1등만 하는 사람들은 공감력이 없는 것 같아요. 1등만 하는 사람들은 일어나는 법을 잘 몰라요. 저는 그래서 많이 알아요. 아, 1등을 해본 적이 별로 없거든. 모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실수나 실패가 여러분들의 그 실패가 아니다. 그를 통해서 배운다.
또 더 많은 사람들을 또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식이라든지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또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구체적인 어떤 안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어떤 목표를 세울 때는 어떤 목표를 세울 때 세움에 있어서 무엇을 할 건가도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선택 관련된 부분들은 어떻게 조언을 또 누구한테 받고 어떻게 세울 수 있는지 어떤 가이드가 있으실까요? 선택 관련해서는 이제 대학생이라면 여러 가지 도전할 거리들을 마련을 해야 되거든요. 일단은 도전할 수 있는 거리들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는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발견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모전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과 그리고 여러분 이제 대학 졸업하시기 전에 인턴 경험 정도는 한 번 정도는 체험을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인턴 사이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턴을 경험하시고 마지막으로는 나 이 과목도 한번 들어보고 싶고 이 전공에도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타 과목 이수 사이트에 대해서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공모전은 뭐 네이버나 이런 데 쳐봐도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네. 제가 얼마 전에 무슨 대학교에 신입생들 대상으로 한 영상을 촬영을 이제 의뢰를 받아서 되게 많이 찾아봤어요. 네. 혹시 저기 약간 지방에 있는 지방도 있고 여기 경기도에 있는 대학이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신입생이 해야 되는 공모전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뤄달라고 했던 게 있었는데 그런 내용들을 아마 우리 친구들에게 소개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막에 넣어드리면 좋을까요? 네, 자막에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턴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인턴이 이제 금턴이죠. 인턴은 이제 저도 적극 추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채용형 인턴이 있고 또 체험형 인턴이 있잖아요. 또 대기업에 또 이제 공채로 가는 관문의 중요한 어떤 인턴들도 있는데 일단 그것이 채용으로 연결되든 아니든 그걸 떠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또 제가 학생들을 만나다 보니까 인턴을 하고 왔는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왜 이쪽 하지 않아? 왜 가지 않아? 라고 하면 이거 하기 전까지는 너무너무 좋고 재밌어서 하였는데 막상 해보니까 이게 안 맞는 친구들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우리 또 낙연 코치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과목인데요, 혹시 이 과목은 어떤 A 전공이 있다고 가정해 볼 때 네. 전공에 맞는 친구도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그럼 어떻게 이 과목들을 선택을 해야 될까요? 저 뭘 할지 모르겠어요 라는 친구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일단은 하고 싶은 게 있다라는 전제하에 제가 사이트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타과목 이수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제 나라에서 만들어준 사이트인데요. K무크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각 대학의 이제 대학교 교수님들이 실질적으로 동영상을 촬영을 해서 그 과목을 들을 수 있게 누구나 들을 수 있게 열어놓은 사이트고요. 그 과목을 이수하게 되면 이수증을 주거든요.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자소서에도 한 줄 내가 이 과목도 이수하면서 이 과목 혹은 이 직무에 관심을 충분히 가져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맞아요. 공모전과 인턴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사이트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공모전 같은 경우는 링커리어라는 사이트가 있고요. 그리고 링커리어라는 사이트 외에 싱굿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 싱굿이라는 사이트는 봉사활동 외에 여러분들이 해외에서도 공모전을 낼 수 있는 기회들을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모전 같은 경우는 이 두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턴 같은 경우는 청년드림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청년드림이란 사이트에 이제 물론 잡코리아가 굉장히 유명하죠. 잡코리아를 통해서도 인턴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실 수 있고 인턴 공모를 보실 수가 있지만 이 청년드림에는 아주 다양한 인턴 경험을 하실 수 있는 기회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었던 게 있으신 분들은 구체적으로 이 사이트들을 통해서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할 게 많네요. 많죠. 네. 뭐 K무크나 이제 KOCW는 제가 또 공공기관 준비하는 친구들에게도 많이 소개를 했던 사이트인데 이 두 개 사이트를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K무크 같은 경우는 이제 이수증이 나오는데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수강 중인 것, 진행 중인 것에 대한 강의를 들어야지만이 또 이수증이 나오고요. 종강된 것, 그러니까 수강은 가능하지만 청강은 가능하지만 수료증이 안 나오는 내용도 있으니까 이걸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링커리어나 신구, 청년들이까지 소개를 해주셨는데 할 게 많네요. 많습니다. 하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정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생활 4년이 사실 뭐 길지 않겠네요. 이런 것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또 다른 공부도 해야 되고 인턴도 해야 되고
나를 찾아가는 길이니까요. 참. 네. 네, 우리 전문대 친구들은 더 바쁠 거고 4년대 친구들도 더 많은 시간이 4년의 시간이 지나고 보면 길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내가 무엇을 할지 좋을 친구들 있잖아요. 뭐 이 정확히 방향이 정해진 친구들, 이 친구들은 여러 가지 교과목에 관련된 부분들, 전공 관련된 공부 사이트, KOCW랑 K무크 사이트를 알려드렸고, 두 번째로 이제 링커리어와 싱굿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각종 공모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 인턴 청년드림이라는 사이트, 물론 잡코리아와 사람이 같은 취업 포털도 있다. 이걸 활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이번은 하고 싶은 게 없는 사람들의 실행 방안. 사실 이게 전 궁금했어요. 네. 있을까? 하고 싶은 게 없는데 뭘 하라는 거지? 하고 싶은 게 없는 분들은 이제부터 주목하셔야 됩니다. 하고 싶은 게 없는 분들도 이제 우리가 돈은 벌어야 되잖아요. 돈은 벌어야죠. 돈 벌어야죠. 네. 우리가 진로와 취업이 좀 다르다라는 건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진로를 찾지는 않더라도 취업은 해야겠다, 직업은 좀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실 겁니다.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다시 대학생으로 돌아가서 이제 청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어떤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직업이 어떤 거에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인생이 바뀔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지 않아요? 직업을 어. 선택함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일단은 경제적으로, 이 뇌의 어떤 경제적으로 따지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실은 직업에 따라서 굉장히 큰 게 바뀌기 때문에 많은 조건들을 따지게 됩니다. 말하자면 뭐 좋은 직장, 연봉 높은 직장, 그 다음에 안정적인 직장, 그 다음에 복지 좋은 직장. 대기업이네요. 그렇죠. 대기업? 결론은. 결론 대기업 가야 된다는 얘기를 맞아요. 하시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하고 싶은 게 없다면 생각의 흐름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죠. 결국엔 대기업에 가야 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을 들어다 보니까 하고 싶은 게 있는 사람들은 꼭 어떤 대기업이나 어떤 기업을 간다는 개념보다는 일단 내가 하고 싶은 다양한 경험을 쌓으면서 넓게 보는 거고, 하고 싶은 일이 특별히 없는 사람들은 이제 생각이 좁아지다 보니까 결국 대기업이라든지 특정 기업을 포커스해서 이제 실행 방안은 없지만 생각만 모이는, 생각만 집중하는 뭐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상황이 이제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겪으면서 이렇게 정서 예측이 조금 불안해지는 거죠. 나의 예측이 조금 불안한 상태로 예측을 하다 보니 이런 결과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이 친구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친구들은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Who are you? 저도 몰라요. 그건 평생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금방 찾아지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외부적인 조건보다는 이제 본인에게 돌아가셔서 본인에게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Who am I? 나는 누구일까?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 그거 외에 내가 관심 있는 것을 세 가지로 나누셔서 찾아보신 다음에 이 좋아하는 것이 어떤 직업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좋아하는 것은 어떤 직업으로 연결될 수 있지? 잘하는 것은 어떤 직업으로 연결될 수 있지? 해보고 싶었던 것, 조금 관심 있었던 것들은 어떤 직업으로 분화되어 있지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 구직자들이 취업을 하면서 어떤 기업에 갈 때 어떤 직업을 선택하면서 꼭 내가 정말 잘하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일단 기본으로 찾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좋아하지 않고 엄청 잘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뭔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또 이걸 열심히 노력하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걸 찾으셔야 됩니다. 직장이나 직업이 제가 이제 살아보니까 정말 자신의 어떤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이상적인 것은 별로 없더라. 대부분 다 생업과 연결되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나는 잘하는 게 뭘까? 너무 이런 고민들을 하기보다는 진짜 찾아도 없을 때는 그래,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 뭐가 있을까? 돈이 되는 일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현실적인 그쵸? 외부 조건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맞아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아는 분은 나이가 이제 50이 훨씬까지는 아니고 50대 초반이신데
특별한 취미가 없다가 최근에 네. 사진 취미가 생겨가지고 고가의 장비를 사가지고 주말마다 돌아다니고 사진 찍으러 다닌대요. 오. 너무 재밌대요. 오, 자, 이렇게 50이 넘어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늦게 찾은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 잘하는 것이 20대 초반에 금방 찾아지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일단 무언가 돈이 되는 일, 열심히 노력하면 할 수 있는 일, 이런 것들을 찾고 일을 하시다가 나중에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여러분 취업 후에도 여러분의 적성과 가치는 계속 찾으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직무를 하셨더라도 그 직무와 나와 조금 괴리가 있다라면 회사에서도 다른 부서로 이렇게 트랜스퍼가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면 아, 이게 끝난 것이 아니다. 진로는 끝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여러분들이 회사를 가면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직무가 바뀌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난 이걸 정말 하고 싶어서 입사를 했는데 다른 일을 시킬 때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여러분들이 특별히 하고 싶은 일은 없는데 들어가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좀 하고 싶은 일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지에 대한 실행 방안, 하고 싶은 일이 없는 분들은 또 어떻게 할 거에 대한 실행 방안 두 가지를 좀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또 구직자들, 취업 준비생들에게 좋은 말, 좋은 말. 메시지, 마지막 메시지를 전달한다면 아, 네. 또 준비되어 있는 멘트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담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우셔야지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고요. 여러분의 목표가 현실화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이 없는 분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흥미도 마찬가지로 뭔가 흥미도 생기는 것이 아니라 흥미도 역시 발견하는 것이다. 능동적으로 발견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발견하는 것. 자, 여러분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또 우리 이낙연 코치님께서 해주셨던 주옥 같은 이야기들을 잘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진로 설정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 안녕.